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찾아온 1학년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보는 모의고사였기도 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험을 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에 몰입하면서 끝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 수학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방향성을 좀 같이 설정을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같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30문항을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공통수학 1의 기반이 되는 개념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3월 학력평가에 나오는 문항들은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수학 관련된 문항들이죠. 근데 수학이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아예 내용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공통수학 1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더욱더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 심지어 연립 방정식도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차수로 올려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함수도 우리 중학교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개념을 원래 하던 걸 그대로 하긴 하는데 좀 더 세계관을 확장해서 하는 느낌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등 수학의 그런 기반 작업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 고등 수학에서도 구멍 없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좀 공통 수학 1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다항식 파트와 2차 함수 파트에서 좀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등에서 필수로 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오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고등 수학으로 넘어오기 전에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까먹었었구나. 이거 고1 수학에 필요한데 이거 복습하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풀면서 되게 좋은데? 기분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좌표를 설정하는 문항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공통수학 1, 2뿐만 아니라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모든 문항에서 고등수학 전반적으로 교점의 좌표 자체를 추론하거나 아니면 미지수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문항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 단원에서 해당 스킬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 공통수학 2는 첫 번째 대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자체를 알파, 베타로 두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길이의 비가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좌표 자체를 구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삼각형의 넓이 비를 가지고 교점의 좌표 자체를 먼저 추론하고 시작할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들이 이참수랑도 연관이 돼서 나왔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유리함수, 반비례 그래프랑도 연관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좌표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문항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의 문제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프 안에서 쉽게 길이 찾아가지고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꽤나 쉽게 좌표 자체를 특정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재밌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끔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다고 예쁘게 여겨주셔야 나중까지 얘를 도전할 마음이 들어요. 왜 이 3월 학력평가도 원래 있던 문제들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막 대신 대비할 때 풀었던 그런 시중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 새롭게 나온 문제들인 거잖아. 그럼 이제 초면인 문제들을 만날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이런 허위적인 마음으로 문항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의 좌표 설정하는 문항들이 그러니까 비주얼로 압도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가 복잡하게 생겼고 그래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가 2개 이상 등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쪼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퍼즐처럼 조각을 구해내면서
조합시키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극복해야 되는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네. 고등 내신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도형입니다. 도형 관련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네, 여러분 중등 내신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실 때 도형 파트에서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내신보다는 2학기 내신을 조금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이제 도형적인 거에 약하다라고 한다면 2학기 내신이 아마 중학교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삼각형의 오심, 뭐 평행선과 닮음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역시나 닮음과 원 관련돼서 어려운 문항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닮음인 걸 알아챈다고 해서 완전히 바로 답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도 사실 아니었죠. 문항의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비를 구했다면 뭐 넓이 비를 구한다든지 길이 비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닮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의 성질을 막 극대화시켜서 발견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항들.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이 뭐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도형 성질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문제를 풀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를 제가 크게 느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문항을 분류를 또 해왔습니다. 일단 총 4가지 테마로 제가 문항을 분류했고요. 첫 번째는 공통수학 1과 연계되는 문항들인데 흰색이 2점과 3점짜리 문제들이고 노란색이 4점짜리 문항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문항 분포가 공통수학 1 연계 문항들이 일단 많아요. 많은데 이제 노란 색깔 문항들이 별로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항들 중에서 흰색 번호 문항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뭐 다항식의 연산이나 아니면 2차 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면 단순하게 함수와 또 다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 아직 좀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해당 부분은 메꾸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진단의 느낌으로 해당 문항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통수학 1과 연계되는 문항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함수에서 교점좌표 설정해서 시작하는 그러한 문항들, 둘 다 4점짜리 문항인데 그 문항들 제가 해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통해서 좌표 자체를 찾고 시작하는 문항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넘어가시는데 좋은 문항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테마는 도형인데 자, 공통수학 1 연계 문항이랑 반대로 도형은 4점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다 도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등수학에서 이거는 되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도화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도형 문항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뭐 객관식 마지막 문항, 주관식 마지막 문항이 둘 다 닮음 관련된 문항인데 닮음을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닮음 파트가 꾸준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죠? 계속 나와요.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적분, 현재 미적분 과정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미적분 2가 되겠죠. 네, 해당 과정에서도 닮음인 도형들의 넓이를 합해 나가는 과정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닮음은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수학 2와 연계되는 문항들도 있는데 이 문항들은 순수하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특성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문항들로서 출제가 돼서 이렇게 공통수학 2로 연계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도 도형적인 특성이 쓰일 수도 있고 다항식을 설정해야 돼서 공통수학 1이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통수학 2가 등장하기 전에 공통수학 1과 중등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후속 과정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앞 단계가 잘 돼 있어야 우리 공수 2, 대수 미적분까지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통계적인 거, 분산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항들도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계 단원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항을 딱 풀었을 때
아,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내가 이런 건 잘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자기 객관화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수학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막 실수를 많이 했어. 내가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를 볼 때 좀 실수가 나오는 타입이구나. 근데 그러한 것들을 느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험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지는 길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연계 단원들 관련된 문항 번호를 봤을 때 일단 몇 번 틀렸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이러한 단원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해야 고등수학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걸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용도로 3월 학력평가를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우리의 첫 번째 시즌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보자면 계속 얘기했듯이 기본기 체크 중요합니다. 네, 더욱더 고도화된 대수적 계산을 공통수학 1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애초에 처음 시작점 자체가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주 계산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그러한 고도화된 계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등대수 기본기에 대한 체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교점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확실히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도형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도형이라는 게 어느 특정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다항식 단원에서도 도형의 상황을 다항식으로 옮겨놓는 식의 작성 파트에서 또 도형이 나올 수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선분 x의 길이를 구하세요 해서 도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수, 고등학교 2학년 때 등장하는 대수의 삼각함수 생각해보면 거기는 그냥 뭐 삼각형에서의 활용이 완전히 꽃을 피우는 그러한 단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형은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도형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시는 게 좋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구할 수 있는 길이부터 다 구해보고 구할 수 있는 각도부터 다 구해보고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내신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 막 잘 봤다고 해서 난 너무 잘 봤어. 나는 그냥 수학의 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나 이번 모의고사 망했는데 어떡하지? 나 수학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크게 너무 좌절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번 시험에서 얻은 싱숭생숭한 기분들을 빨리 털어내고 다시 나아갈 원동력을 이번 시험에서부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혹시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메꾸고 내신 대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